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난리 났다. IMF 저축, 증권, 보험 터진다. 은행 예금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금융권 부실로 뱅크런 위기와 5천만 원 보장 손실, 금리 인하와 투자 전환, 환율 불안과 화폐 가치 하락이 그것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조합, 증권과 보험에 대하여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제2저축은행 사태를 연상할 만큼 연체율과 건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IMF는 한국의 금융부실을 우려하며 제2의 IMF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스타임과 입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예금 난리 났다. IMF 저축증권보험 이제 금융권 제반위 지금 흔들거리는 상황인데 지금 은행 붕괴돼 버렸죠. 자, 사람들이 왁자지껄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한번 별표를 칠게요. 이제 은행 예금의 총체적 위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금융권 부실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PF 대출하고 얽혀가지고 자, 뱅크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냥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최대 5천만 원. 1금융권은 쉽게 이게 부도가 안 나겠지만 1금융권에다가 막 10억씩 20억씩 저축하는 사람 그 5천만 원밖에 보장 못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적금 금리 인하. 지금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가니까 이자율이 갈수록 낮다는 것도 위기예요. 투자로 전환. 자, 예금이 투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위험자산 또는 금, 원자재 이런 안전자산.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몹시 불안해요. 이제 우리나라 돈에서 끝나면 안 되죠. 달러나 다른 나라 자, 외화하고 비교를 하는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도 계단식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달러가 1400에 육박했죠. 자, 화폐 가치 하락. 지금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품만 생각을 해요. 부동산 거품도 맞아요. 그런데 돈을 미친 듯이 찍어놨어요. 오죽하면 코로나 때 이 용어 들어봤을 거예요. 무한양적 완화. 무한대로 화폐를 찍어냈다 그런 뜻이에요. 돈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부동산은 뭐에 달렸다? 경제에 달렸습니다. 불황이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나 기관들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2024년 부동산 폭락이 올까?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세 가지 볼까요? 자, 단기 추정, 즉 2년간 하락하고 뛸 것이다. 바로 오래 뛴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러다가 2024년부터 경기 반등하고 금리가 이제 인하되고 하면서 자,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갈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봐요.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경제 침체, 3, 4년간 하락. 자, 물가가 상승했고 근데 금리 인상 후유증이 아직 다 나타났다고 할 수 없어요. 2024년 경기 침체. 올해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서 양극화로 좋지 않은 70%에 해당되는 하급지, 중하급지는 부동산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경제 위기. 이거는요 5에서 10년간 장기 하락. 예전에 2009년부터 2019년간 무려 10년 동안 자, 경기도 인천 집값 80%가 안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80%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해당돼요. 이번에도 끝장 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때는 이제 2007, 8년에 경제위기가 터졌었죠. 경제위기가 터지면 역시 10년간 못 갈 수 있어요. 물가 상승, 종합적 경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제위기가 올해 터졌다? 이건 대폭락이겠죠. 부동산. 대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하락. 자, 이 셋 중에서 확률적으로는 나는 첫 번째를 꼽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설령 경기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부동산도 나올 수가 있다. 왜?
양극화니까 그래요. 자, 금감원 은행권 비상사태 선언 한 별표를 쳐볼까요? 금감원이 10여 년 만에 위기의 저축은행 소문다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저축은행 치면 위기 뭐 이런 단어가 같이 따라다니는데, 건전성. 자, 저축은행은 연체율 11%. 오, 정말로 최고치죠. 취약 등급 경영 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지점별로 문 닫기 하겠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8%. 뱅크런 한번 터진 적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새마을금고는요, 지금 5, 6에서 연체율이 쌓이다가 8%까지 올라왔죠. 이 행안부가 태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도 새마을금고를 행안부가 관리합니까? 그냥 빨리 금감원으로 넘기세요. 다. 신협 연체율 6%대. 어떻게 된 게 지금 그나마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버틸만 한데 신협은 이렇게 세요.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있죠. 좋지. 자,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 요구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되면 퇴출이에요. 자, 새마을금고 감시기능 강화하고 전담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퇴출되겠죠. 잘못하면. 신협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계획 강화, 명령 퇴출. 차라리 인위적으로 퇴출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뻥 하고 뱅크런이라도 터지는 날에는 이거 2금융권, 1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여신사 쭉 번져나갈 수 있어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불안. 제1저축은행 사태보다 지금이 심각하다. 연체율 초비상이죠. 부동산 PF가 특히 문제잖아요. 건설사와 이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금융불안, 금융위기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마을금고 이어서 저축은행까지 제2금융권 위기 확산. 아예 KBS 뉴스에서 노골적으로 하는데, 일단 저축 새마을 신협을 묶어봤어요. 이게 금융불안에서. 저축은행이 상위 PF 연체율 아까 11.5% 했고, 새마을금고가 지금 연체율이 7에서 8%. 와, 너무 세지 않아요? 신협 지금 6.8이에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상승세예요. 자, 증권사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금융권에 포함된 이 증권사가 제일 심각해요. PF 연체율이 17%로 이거 완전 돈 뜯기게 생겼어요. 금융권 3%의 5배에 해당돼요. 증권사 연체율 급증 3.84%로 상승률 1위. 금융권 부실 퇴출 위기. 충당금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충당금이 차 있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보험사도 만만치 않아요. 건전성 미달이 7곳인데 뱅크런 땐 4곳이 디폴트 터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IB, 여기에 BK연금하고 MG, KDB, 푸폰, 현대 이 4곳이 특히 위험하고 연체율 위기로서, 자, 캐피탈 5.2%, 기타 카드사 등등등. 전반적으로 이금융권이 지금 이거 연체율이 지금 건전성이 쑥대밭이에요. 특히 저축은행을 뽑아봤어요. 저축은행 위기설 가시화 2011년 줄도산이 또 반복될까? 저는 저축은행이 이겨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성 발언들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겠죠. 자, 연체율, 전체 PF 연체율 이렇게 세요. 연체액도 무려 1조 1천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PF 대출 연체율 10% 이상인 곳이, 자, 79곳 중에서 43곳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은 반절 정도가 다 위험하다는 건데, 자, 1분기 기준 연체율 오케이. 자, OSB, SBI, 다올, 상상인 등등. 건전성,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 넘는 곳이 무려 46개나 된대요. 20%를 초과하는 것도 10개나 돼요. 와. 2011년은 평균이 20%였는데 지금은 20%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죠? 대략 10%대죠. 자, 10%에서 20%로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튼 10%도 지금 동기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예전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에요. 개인과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돈가뭄에 또 시달리고 있죠. 자, 부도 우려도 급증합니다. 신용등급 하락, 오케이. 자, BBB, 페퍼, BBB 마이너스 이렇게 각각 하락을 했어요. 중앙회 1360억 원 공동 매각 추진하고 있고요.
부실 채권도 해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자 금융권 위기가 터졌는데 이번도 안심은 하지 못한다. 자, 한국 제2의 IMF 온다. 아예 그냥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잖아요. 제가 지금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 있는 회사들에서 아예 이런 말 하잖아요. 자, IMF 대장 민간 대출 가계부채 GDP 대비 105%, 가처분은 207%로 세계 1위, 기업대출 126%, 기업대출이 더 많죠. 그런데 세계 3위, 중소기업이 특히 심각하고 소상공인들 아주 위험하죠. 좀비기업, 한국 기업의 30% 정도가 이자도 3년 내내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이른바 한계기업이에요. 민간대출이 이러한 심각성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연체율이 급등해가지고 7년 만에 최고치예요. 1, 2금융권이 지금 위기고 2금융권, 저축은행, 지금 새마을금고 다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그나마 2금융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지만 얘들조차도 0.30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PF 대출, 자, 잔액 134조. 와, 1조도 큰 돈인데 134조. 이 대출 73% 이금융권 비은행에 집중돼 있어요. PF 연체율 3배나 뛰었고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더 확대됐죠. 자, PF 부실, 증권사, 보험사, 국책은행, 제2금융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민간대출, 연체율, PF 대출, 이것 때문에 IMF 대지양이 올 수가 있다 이거죠. 자, IMF 금융위기,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가 있다. 경제가 먼저 악화되고 있고 지금 위기 상황을 일부 지표는 초월하고 있고 또한 해외에 좋지 않은 요인들이 각각 작용을 하는 거죠. 경제위기, 경제 성장률은 낮으면서 무역수지, 장기간 적자 후유증,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달러 커버하는 것도 그렇고 성장률, 환율 방어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 핵심 산업, 반도체, 휴대폰, 가전이 너무나 경쟁력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다행인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때 좋아졌고 2분기 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위기 초월, 기업부채 총 생산의 1.24배. IMF 미국 위기를 이미 추월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보세요. 기업부채가 IMF 때라든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기업부채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101.7%, 24년 증가, 위기 때 추월. 역시 가계부채도 위기 때를 추월했고 기업부채도 추월했어요. 일본은 기업이 붕괴된 거고 이제 주로 상가 건물 같은 거, 부동산. 미국은 가계가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 지수 둘 다 상위권이에요. 해외 요인, 여기에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위기예요.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악화, 또 경고 나오잖아요. 미국 지방의 부채, 중국 위기, 부동산 개발 예산은 이미 게임 끝난 것 같고 금융권 전이라든가 또는 수출 부진, 내수 지금 소비가 너무 심각해서 디플레이션에 완전 푹 빠져버렸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 더 남은 게 있죠. 중국이 오판할 수도 있어요. 대만하고의 전쟁.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 니들 한번 쏴봐라. 전쟁 일으키고요. 진짜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공산당은 영원히 살아남지를 못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지구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딱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전략적 동반관계, 어느 나라가 침공당하면 같이 도와주겠다. 우리나라가 하도 열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딱 한국만 딱 집어서 강력 경고를 했죠.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 이 국방력이 세계 5위예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5위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5위인데 이 정도 파워가 세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육해공군의 이 무기들, 전략 무기들은 훨씬 좋아요. 가격은 싸면서 세계 최강입니다. 그걸 알아요, 러시아가. 천문해, 현문해, 그 다음에 K9, K2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군도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요, 그 간이 배밖금 나왔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땅덩어리만 크죠. 핵을 빼놓고 전쟁을 한다? 지금 러시아 고물 그런 것들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물론 비행기도 개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격이 엄청날 거예요. 땅이 좁아서. 하지만 일방적으로 깨지기 어려울 거예요. 왜?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죠. 우리나라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불러가지고 또 경고하고, 자, 러시아 너희들한테 달렸다라고 아예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멋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쟁으로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핵무장, 지금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핵이 없잖아요. 이 공산주의, 아주 치졸한 공산주의에 맞서는 길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길인 것 같아요. 재래식 무기는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집값 폭락 3가지. 집값 떨어지면 위험하다. 한국은행 2030 영끌주기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개인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개인이 파탄 날 수 있어요. 개인 신용, 주담대 이 문제,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고, 폭락 신호, 거래량 급감, 매물 급증, 시장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상급지는 살아났죠. 영끌 2030 다중 채무자 발 금융위기로 확산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집값 폭락하면 기업도 위험해요. 연체율도 늘어나고 잠재 리스크, 건설업 부동산업이 완전 난리가 날 거고, 부동산 PF 잔액 90조, 이게 PF 발이 이게 증발해 버리겠죠. 은행도 위험합니다. 자, 1금융권 역할, 건설자 대출 2금융권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2금융권이 못 버틸 것 같아요. 부실급증으로 PF 연체, 개인 연체율로 아예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1금융권도 뱅크런 사태 일어나면서 부도날 가능성이 충분해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조합발 금융위기가 1금융권으로 확대. 다만 이 가능성이 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집값이 지금 반토막 나거나 너무나 많이 떨어져도 경제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금 유출 터진다. 자, 정기예금 이탈, 주부코, 주식, 부동산, 코인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 파기해가지고 지금 고금리는 빚 갚고 있고, 기업들이 2금융권, 지금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있고, 개인들이 원금 손실, 자, 이자는 높지만 원금 손실 이런 것들, 위험한 것들은 파기하고 있고, 자본 유출, 지금 한국 미국 간 국채 10년물 금자가 커지고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아직도 지금 외국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언제 살아날지 참 관건입니다. 뱅크런, 지금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2금융권, 각 은행권들, 자, 이거 한번 별표 짓게요. 상급지 부동산이 지금 좀 찜찜해요. 상급지 부동산들이 보세요,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한마디로 고금리가 정결될 것으로 보이니까 상급지, 강남이나 한강권이 계속 뛰고 있어요. 두 번째, 미국 집값이 신고가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가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2013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지금 10년 동안 미국은 신고가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 빠지고 그냥 신고가 찍고 날르고 있죠. 정부의 부양책도, 세금, 대출, 대책, 정부도 부양책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고,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신규 공급이 더군다나 1, 2년 동안 사실상 중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너무나 지금 비싼 거야. 인건비도 올라갔죠. 공사비도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새 아파트가 올스톱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등할 위험성도 있고, 1, 3년 공급 부족, 공사비 급등, PF 문제, 공급도 지금 부족하죠. 지표 상승 확대, 매매, 전세, 심리, 거래량 봤더니 적어도 상급지는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다만, 자, 얘가 간다고 해서 꼴뚜기가 뛴다고 해서 망둥이가 같이 뛴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양극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돼요. 자, 뱅크런 이런 사태가 터지면 안 되겠죠. 부동산 PF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집값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